엄마, 혼자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게?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 그냥 우리한테 나눠주면 안 돼?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75세 박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보험금 3억이 통장에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홀로 남은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민수가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애들도 커가고 지금 있는 집이 좁아서 저희 집을 좀 넓혀야 할 것 같은데 1억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당연하다는 듯 차가웠습니다. 아직 아버지 49제도 안 지났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엄마도 이제 늙었어. 이 돈은 노후를 대비해서 두려고 해.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들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셔야죠. 저희 결혼할 때도 사업 시작할 때도 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래, 다 도와줬지. 너희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와줬으니 이번에도 도와줘야 한다는 저 당당하게 요구하는 뻔뻔함이라니. 일주일 뒤 이번엔 딸 지영이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만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줘? 나도 차 좀 바꿔줘. 지금 타는 거 오래됐단 말이야.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이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 혼자 3억이나 갖고 뭐 하려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건데 그냥 기분 좋게 미리 주면 안 돼? 엄만 쓸 데도 없잖아.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축해온 비상금 통장.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 통장이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불려놓은 주식이 지금 얼마가 되었는지. 15억. 애들아, 너희는 엄마가 바보인 줄 알지?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올 거라 기대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민수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처가 쪽에서 먼저 가기로 했어요. 쉬세요. 지영이한테서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시댁 가서 음식해야 돼. 이번 명절엔 아예 못 갈지도 몰라.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저는 차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정성껏 올린 음식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빈자리,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보험금이 나왔을 땐 쪼르르 달려와 집 바꿔달라, 차 바꿔달라 난리더니 미리 얘기라도 해주면 음식 장만이라도 안 하지. 다 준비한 당일에 연락해서 못 오는 게 별일도 아니라는 듯. 이 엄마가 만만한 거니?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박순덕입니다. 유언장 작성 상담 받고 싶은데요. 일주일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렇게 결정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생일 저녁 또다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민수나 지영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었더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순덕 고객님 맞으시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애미 생일 기억도 못하는 것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또 뭐야? 짜증이 났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조카 세연이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모, 생일 축하해. 오늘도 혼자 있으면 어떡해.
세연아. 내가 이럴까봐 왔지. 이모, 이 케이크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세연이는 그날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집에 와서 케이크에 촛불까지 켜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 민수랑 지영이는 요즘 바쁜가 봐? 응, 그런 것 같아. 세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시집간 언니가 세연이를 낳고 힘들다고 친정에 들어와 몇 년을 같이 살면서 제가 식구들과 같이 키운 자식 같은 조카입니다. 이모, 조카 뒀다 뭐해? 심심하거나 혼자 있기 싫을 때 나 호출해.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잠을 잤습니다. 제가 안 돼 보였는지 세연이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어느 날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은행에 가야 되는데 좀 같이 가줄래? 은행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이 계좌 잔액이 상당하시네요. 세연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부랑 모은 거야. 15억. 이나? 응. 근데 민수랑 지영이는 모른다. 왜?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걔네들은 알 필요 없어. 세연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죽기 전에 이 돈 다 쓰고 죽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알았지? 이모 죽으라고? 하. 농담으로 받아쳤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6개월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노후를 보내야겠다고. 세연이와 함께 여러 요양원을 둘러본 끝에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큰 돈을 내야 했지만 15억이면 충분했습니다. 입소 수속을 마치고 집을 정리하던 날 민수에게서 1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요? 비싼 데인 것 같던데 거기다 돈 다 쏟아부으시려고요? 내 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엄마,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그 돈을 혼자 다 쓰시면 어떡해요? 민수야, 그게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이한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차 한 대 바꿔주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더니 그 비싼 요양원에는 안 아까운가 봐? 지영아, 엄마 돈 엄마 맘대로 못 쓰니? 에휴, 알았어. 엄마 좋을 대로 해. 그렇게 또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이제 기대 안 하니까. 요양원에서의 8년은 평온했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 활동도 하고 세연이는 여전히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언니도 돌아가시고 세연이도 저를 엄마처럼 의지했습니다. 저도 세연이를 자식보다 더 의지하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83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숨이 가빠지며 쓰러졌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119를 불렀고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세연이가 제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제서야 민수와 지영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가 다 들렸으니까요. 오빠 엄마 명의 재산 확인했어? 아직. 근데 요양원비를 어떻게 내는 거지? 보험금도 다 썼을 텐데. 혹시 숨겨둔 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엄마가 무슨 그런 머리가 있어. 애들아, 너희는 정말 끝까지 엄마를 무시하는구나.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세연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세연아,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오늘 오시라고 해줘. 알았어, 이모. 오후 2시 병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수, 지영이,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세연이.
김 변호사도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왔구나. 저는 침대를 조금 일으켰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변호사는 왜 부르신 거예요? 유언 발표하려고.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유산이 남아있었어? 혹시 빚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지? 남아있어. 15억. 네. 민수와 지영이의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눈이 반짝이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박순덕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총 재산 15억 원 중 손주 4세계 각 2억씩 총 8억 원. 단 각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접근 불가능하며 법정 신탁으로 관리됩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희한테는 얼마예요? 김 변호사는 담담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나머지 7억 원은 조카 김세연에게 전액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지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연이도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세연 언니가 거기서 왜 나와? 저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엄마가 물어볼게. 너희 엄마한테 보험금 3억 달라고 했을 때 기억나니? 그건 거절하니까 뭐라고 했지? 혼자 뭐 하겠으냐고. 어차피 나중에 니들 거 될 건데 미리 달라고 했잖아.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때 저희가 힘들어서. 닥쳐. 힘든 건 먹고 살기 힘든 게 힘든 거지. 집 평수 늘리고 차 좋은 거로 못 바꾸는 게 힘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지. 3억 때문에 엄마를 버렸잖니. 8년 동안 명절에도 생일에도 안 왔어. 전화 한 통 없었어. 그것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엄마. 근데 말이다. 엄마는 바보가 아니었어. 너희 아버지랑 나 평생 40년을 모았어. 너희들 하는 꼴 보면서 너희한테 절대 안 주겠다고 다짐했어.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친자식인데. 친자식? 친자식이 엄마를 8년 동안 버려두냐? 저는 세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이가 친자식 새끼들보다 나아. 매주 찾아왔어.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다 줬어. 이 아이가 진짜 내 자식이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도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늦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주들만은 너희처럼 키우지 마라. ATM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봐라. 세연 언니가 엄마 돈 있는 거 알고 일부러 접근할 거일 수도 있잖아. 뭘 믿고 그 큰 돈을 조카한테 다 준다는 거야? 설사 세연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8년을 엄마를 애정을 갖고 대해줬어. 너희는 거들떠도 안 보던 그 시간에.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신청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세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연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모는 외롭지 않았어. 이모. 세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진짜 효녀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모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민수와 지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연이와 단둘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이모 괜찮아? 응, 이제 마음이 편하다. 미안해, 이모. 나 때문에 애들이 더 화가 난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연아, 이모는 평생 후회 없이 살았어.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헌신하고 희생했지.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내 맘대로 살고 싶었어. 나를 진짜 사랑해준 너한테 주고 싶었어. 이모. 손주들한테 남긴 돈도 걔들이 성인이 되면 쓸 수 있게
민수나 지영이가 손대지 못하게 신탁 걸어뒀어. 걔들만큼은 제대로 자랐으면 좋겠어. 재현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귀한 조카. 사흘 뒤 이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모의 요양원 친구들, 옛 이웃들, 그리고 민수와 지영이도. 하지만 민수와 지영이는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바빴습니다. 오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뭘 잘했다고 떠들어. 빈소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묵묵히 빈소를 지켰습니다. 이모, 편히 쉬어. 영정 속 이모의 얼굴은 평온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모는 이모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군지 보여줬습니다. 몇 달 뒤 민수와 지영이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7억 중 3억을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썼습니다. 이름은 박순덕 장학재단. 가난하지만 효심 있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이모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바보가 아니었단다. 박순덕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순덕 어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순덕 어머니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해 주시고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항운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